정전협정 체결 59주년입니다. 자, 오늘은 연속 기획 강연,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반도 평화협정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왜 유독 한반도에만 평화협정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반도가 지난 60여 년간 한국전쟁을 임시적으로 쉬고 있는 정전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곧 전체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자, 이러한 평화의 가치가 유독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만 구현되지 않는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군사적인 이유, 세 번째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치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라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는 곧 인류 생전의 보편적인 가치, 매우 보편적으로 이 개념이 통용되고 전체 인류가 누구나 다 공히 동의하는 그러한 가치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허용되는 한이라면 상식적 선에서 보장돼야 되는 가치, 그것이 바로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생명, 자유, 정의, 평화, 이러한 가치들이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그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한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가치, 그러한 측면에서 평화는 곧 전체 인류 사회가 공동의 가치로 추구하고 그것을 보장하고 허용하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왜 평화가 구축돼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 대답은 곧 인간으로서, 인류 사회로서 당연히 평화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추구할, 우리 민족은 평화를 추구할 기본적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민족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은 불과 60여 년에 불과한 것이고, 지난 반만 년간 적어도 근대사 이후에, 그리고 이제 중세 근대 이후에 1000년 이상을 단일 민족 국가로 형성돼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이 민족의 공동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평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 특히나 한반도의 이 군사적 긴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되는 한반도의 기본 속성상 평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한 지가 6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나 한미연합군,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그리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키 리저브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들, 한반도는 이미 평화가 아니라 항시적인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 남북관계가 특히 최악의 상태에 들어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더욱더 한반도 평화협정의 요구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반도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것이고, 한미연합군의 대북 전쟁 훈련이 있는 것이고,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매우 충격적인 사태도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 이전 정부 시절에도 서해 교전과 같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야 됩니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도 복원되는 것이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방비용,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군사적 긴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평화협정은 반드시 추진돼야 되고 평화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과 북은 이미 지난 역사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평화를 꾸준히 모색해 왔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972년 남과 북은 7.4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자주의 원칙, 민족 대단결의 원칙과 더불어서 통일의 방법에서 평화통일의 원칙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40년 전부터 남과 북은 통일의 방식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남북이 통일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평화, 상당히 우리 민족이 낯선 개념이 아니라 익숙한 개념으로 우리가 지난 40년간 이렇게 주장해왔던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91년도 남북 불가침 선언을 통해서 평화 논의는 또 재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할 것을 합의하고, 그리고 또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통일을 해나가기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평화통일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떠한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현실로 들어와 있고 지난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경험하였던, 얼마든지 우리의 현실로서 꼽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불과 10년 전입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외교적 노선을 걷는다라는 기대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도 지난 4년을 돌아볼 때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은 유독 부시 행정부와의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현 단계에서 남북의 군사적 대치, 군사적 긴장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대결에 있고, 북한과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대결, 이러한 구조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구축되어야 되는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 간의 기본적인 당사자가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북미평화협정의 단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 14선언에서는 한반도에 3자 또는 4자 정상이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 역시도 한반도 평화의 책임적인 당사자로서 그 정부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온 민족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과제이며 지난 수십여 년간의 역사 과정에서 꾸준히 추구해오던 그러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군사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만이 현 전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전쟁의 반대만은 무엇이냐?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항시적 긴장 태세에 있는 한반도, 먼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주한미군의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요,
전쟁 일주일을 넘어서면 무려 500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미군의 추산으로 보더라도 무려 10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2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후 피해 복구 비용만 하더라도 무려 400조 원에 달한다라는 그러한 충격적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2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종 첨단 무기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무기는 계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날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한반도 군사적 충돌, 그 파급 효과는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두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이러한 전쟁 위기, 민족적 재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유독 한반도에서만 우리 청년들만 매년 60만 명이 징병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로 전환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 바로 평화협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군이 작전 지휘권을 주한미군에게 내주고 있는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 이러한 현상이 유지 온존되고 있는 근거도 역시 현재의 정전협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평화협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협정의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분담 비용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GDP 대비 3%가 넘는 돈을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려 연간 30조 원 이상을 국방 예산으로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친다면 전체 예산의 10%가 넘어가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물론 이 국방비는 분담 비용의 불과 일부일 뿐이죠. 한국개발연구원은 통일에 대한 편익으로 분단 유지 비용의 해소, 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남북한 생산 요소 및 산업 구조의 유기적 결합, 국토 이용 및 환경 보전의 효율성,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 증대, 그리고 물류 비용의 절감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진단하였습니다. 미국의 투자 운용사인 골드만삭스 역시도 통일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통일에 따른 반대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향후 통일된 한국 경제는 인구 7천만에 영국에 버금가는 경제의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 기업은 동일 수준의 미국 기업에 비해서 그 주식이 60% 내지 70% 수준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이유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지정학적 이유, 즉 정전체제, 전쟁이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바로 각 기업들이 저평가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체제를 구현할 때 한국이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막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협정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요. 군사적 이유에서 민족에게 막대한 재난을 가져다 줄 전쟁을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민족이 공동적으로 번영할 수 있고 한국 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역시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